업계 중에서 가장 큰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엔비디아처럼 불릴 가능성이 높은 의 경우에 업종 내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과거의 시가총액 1등을 했던 기업인 만큼 명성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건남자입니다. 이 섹터가 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없겠지만 저는 이 섹터에 대해서 최근 팔로업 해본 상황을 보면 조금 진심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놓친 여러 섹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조금 세게 왔고요. 시장의 흐름대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이번에는 실제로 액션을 한번 취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국내 기업들이 2차전지 관련 공장을 건설하고 태양광이나 친환경 부지를 갈고 닦으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수를 하던 울퉁불퉁한 땅을 갈아엎던 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군대에서 삽 하나 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는, 깎을 수 있는 그런 무조건 한다라는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기계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건설 기계와 관련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시작한 주가 상승이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과 주가의 격차를 점점 벌려놓으면서 이제는 부담스러워진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점점 그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로 이동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비 건설기계와 같은 섹터를 보면 저는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로 건설기계 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기업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을 보면 건설 및 채광장비, 엔진 등 동력 솔루션, 그리고 에너지 전력 시스템, 금융 서비스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도 캐터필러의 중장비와 같은 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이 기업은 중장비 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연간 2%에서 3%대의 자사주 소각을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 1년 새 주식 수가 무려 5% 이상 감소를 하면서 자사주 소각 왕이라고 불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2% 미만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분기 배당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보면서 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꾸준하게 연간 기준으로 배당금을 인상하면서 그 기간이 30년이 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장비 업계 중에서 가장 큰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의 엔비디아처럼 불릴 가능성이 높은 캐터필러의 경우에 업종 내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과거의 시가총액 1등을 했던 기업인 만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미국의 11월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건설기계는 못 참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큰 이슈가 없으면 2030년까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회사의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캐터필러에 대한 컨센서스 하향에 대한 의견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봐야 됩니다. 이 회사의 간단한 주가 차트의 상황을 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월봉을 보면 A, B, C 프라이스 채널 중 가장 상단 A에 위치해 있으며 동사의 경우에 주가는 아주 탄탄하게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생기지 않으면서 우상향을 그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로만 해석했을 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당장의 큰 변화가 없을 만한 기업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미국 기업 중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투자해볼 만한 기업은 캐터필러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러면 더 짧은 시계열인 일봉상 한번 보죠. 정확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눌림 혹은 돌파 시에 진입하는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것이고, 주가가 이 라인에서 지지가 된다면 방향성을 우리는 확실히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캐터필러의 주가와 엔비디아 현재 주가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아주 많이 엔비디아가 더 급하게 올랐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설 기계와 관련된 캐터필러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캐터필러라는 장비를 한국에 필요해서 수입해올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경쟁 지역이기도 한 북미 시장이나 유럽이나 중동 시장에 캐터필러의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 밥캣과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캐터필러 이외에 국내에도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기업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K건설기계 기업들이 북미 시장이나 그 다음에 신흥국 시장 중에 인도, 브라질 쪽에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을 한번 본다면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봐야 된다. 캐터필러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긴 하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건설기계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무관한 상황입니다. 탈중국화에 의해서 K건설기계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에 뛰어들어서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지역은 최근에 광산 및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인 인도,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타 중동 지역에 본격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그 점유율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히타치 점유율을 30%에서 20%대로 끌어내리면서 한국 기업인 HD 현대건설기계가 약 17%까지 올라온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멕시코를 타겟으로 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점유율을 올리면서 최근 두산 밥캣이 북미 시장의 매출이 70%대였다가 북미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나 브라질 시장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커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K건설기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기에도 충분합니다. 국내에서 건설기계 관련 기업 중에 가장 큰 약 5조 원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두산 밥캣이 꾸준하게 최근 우상향을 보여준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무조건 장투라는 것이 힘든 시장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두산 밥캣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보여주기는 충분하다. 동사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지만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은 살짝 꺾였지만 다시 올해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 아닐까, 혹은 10%대의 이익률 그리고 PER도 저평가된 건설기계 업종 중 한 기업이다 라는 부분, 또 2~3%대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내 기업 중에 정말 새로운 신고가를 쓰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두산 밥캣 대장주로서 주목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약 1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과 HD 현대인프라코어와 같은 재건 및 건설 관련 기업도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꽤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HBM의 공장을 몇 배 증설을 하니 앞으로 미래 먹거리 때문에 꾸준하게 건설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으면서 하는 것, 건설기계에 대한 실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힌트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점에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매년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GDP 성장률이나 그 다음 어떤 지역의 성장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매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지역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시대에 맞는 인프라 투자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건설 기계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제가 건설 기계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캐터필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캐터필러를 지수로 삼고 국내 건설 기계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장비 기업들의 연말 PER 지수를 보면 국내 건설 기계 관련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PER이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2032년까지 인프라 투자법에 의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럽은 현재의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풍력, 태양광 혹은 ESS의 인프라 투자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건설 기기를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도나 브라질이나 중동이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흥 시장의 경우에 건설 기계가 많이 수입을 하면 할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기계 시황은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건설기계 업종은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별거 아니네, 급등주 찾으러 가자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화장품, 미용기기, 불닭볶음면, 전선, 변압기 이런 상황의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한 것을 본다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은 상승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더불어서 건설기계에도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는 충분히 후보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